먼저 이주행 패블러스 대표님, 데이터의 진심을 향한 탐험 패블러스 데이터 저니라는 주제로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의 진심을 추구하는 패블러스의 비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패블러스의 공동 창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데이터의 진심을 향한 여정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bulous Data Journey가 되겠습니다. 11,888일, 이게 저의 데이터를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32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스타트업의 여정으로서는 너무 길죠. 굉장히 긴 준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저의 학생 시절, 저는 포스텍에서 3,471일을 보내는데요. 포항 시골에 가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저의 청춘을 9년 반을 보냈습니다. 저의 전공은 컴퓨터 과학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가 제 전공이었었습니다. 결과물이 영상인 것도 참 좋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수학적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런 이론적인 공부가 향후 저의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여정은 더 길어졌습니다. 8,095일. 저의 첫 직장 애트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저는 무려 2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었고, 박사학위가 끝나고 나서 병역특례로 가서 곧 학교나 다른 곳으로 옮길 줄 알았어요. 근데 23년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다양한 연구 분야로 넓히고 학술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기회가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CAD, AR, VR,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마지막 여정인 패블러스 대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회사죠. 322일. 이제 갓 한 10개월 정도 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합성 데이터, 신세릭 데이터하고 더 좋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위한 데이터 클리닉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데이터를 향한 여정 11,881일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시작에는 모든 멋진 여정에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의 시작은 창업 결심이었었어요. 창업 결심은 제가 작년 4월 1일에 드디어 이제 뭔가 독립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우리 나이로 52이었거든요. 지금은 53이 됐는데 더 늦기 전에 뭔가 나만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21년도에 3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창업을 할까 말까. 고스톱. 그래서 3개월 마지막 고민을 하고 4월 1일에 하기로 결심을 했고, 첫 번째 액션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연구소 후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정원 박사인데요.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창업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설레인다 하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같이 한번 설레어 봅시다 하고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창업팀이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저희 회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창업을 할 때 인공지능 당연히 할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데이터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모래알처럼 많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인데, 우리 그런 데이터 말고 조약돌처럼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멋진 데이터라면은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멋진 조약돌, 환상적인 조약돌, 페이블러스 패블을 합쳐서 패블러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 선언문을 썼습니다. 패블러스 매니페스토를 썼는데 그 안에다가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매니페스토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매니페스토를 통고 사실은
쓰고 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했었어요. 세종시입니다. 아까 스마트 시티가 빌딩되고 있다는 세종시였고요. 거기서 이제 매니페스토를 쓰고 저의 남은 어나더 50년을 패블러스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매니페스토의 첫 번째 문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와 사용자 사이의 거리는 결코 0이 될 수 없지만 저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1mm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애트리에서 연구했던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만들었던 합성 데이터 기술이 기술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는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문해력,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도 예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뜬금없이 들리시죠? 저는 2019년에 데뷔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는 대전 비엔날레의 아티스트로서 초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 사진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기호의 그림이 딥러닝을 만나서 패턴의 그림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의 수학의 그림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나서 변화해 왔는지를 대전 비엔날레 기고문에다가 적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나서는 과제 준비를 했었죠. 창업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드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무사히 시드 투자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팁스 과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팁스 과제를 제출을 했고, 다행히 창업 전에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팁스 과제도 선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팁스 과제의 제목 자체가 정밀 타겟팅 가상 데이터 생성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상 데이터는 합성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디어 패블러스가 작년 11월 10일에 탄생을 해서 지금 322일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명함입니다. 저희 회사 명함에 보면은 우리 회사는 데이터의 진심을 표방하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은 혹시 명함이 필요하시면은 강연 끝나고 저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 명함이 코드로 돼 있어요. 커멘트로 데이터를 다루는 다재다능한 함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함수입니다. 패블러스라는 함수인 거고요. 고객의 데이터를 소중한 데이터를 받아서 숨어있는 가치를 담아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네, 뒷부분에서는 좀 IR 같은 성격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합성 데이터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는 데이터 클리닉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창업을 준비할 무렵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합성 데이터를 올해의 10대 기술로 뽑았고요. 그리고 가트너에서는 리얼 데이터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닉 솔루션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고 저희는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또 신기하게도 올해 초에 데이터 산업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데이터 산업법이라는 거는 데이터 이코노미를 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텐데, 그렇다면 데이터의 가격을 제대로 산정해야 된다.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자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 방향과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지고서 데이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데이터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부터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펀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저희는 322일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에 벤처기업 인증됐고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었고요. 현대자동차,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리고 한국타이어들이 저희의 고객이자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투자도 받고 정부 과제도 땄고 매출도 벌써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의 투자 법무회계 특허 파트너들은 이렇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드 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삼성병원 12채널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기업은행의 금융합성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한국타이어의 디자인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시장은 너무 커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데이터 시장도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모델 기반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움직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얘는 영화배우 송강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런 말 썼죠. 그거를 빗대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없지 소스 코드가 없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코드는 많이 있는 편이죠.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징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존재한다고 저희가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파란색 데이터가 주로 크라우드 소싱으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 덕분에 초기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90%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는 품질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포적인 품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멍이 있다거나 균질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는 2016년도부터 애트리에서 합성 데이터라는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일종의 데이터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 영역이 합성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데이터를 가지고 파란색 데이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 덕분에 90%가 95%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저 빨간색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편향이 존재합니다. 파란색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죠. 메우지 못하는 구멍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팁스 과제에서 제안한 것, 그리고 가장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모두 찾아서 그 부분을 메우겠다. 데이터 치료제로서 메워서 성능을 95%에서 다시 97%, 98%로 올리는 굉장히 고품질 데이터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그러다 보니 구멍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멍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미징이라는 기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사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데이터 기하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미징을 하고 그 이미징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 진단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 전문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의 커버리지, 밀도, 균질도 등을 평가를 해서 데이터 진단 리포트를 발급합니다. 인바디를 하든지 아니면 건강 검진을 하면 저희가 리포트를 받아보잖아요. 키, 몸무게, 체지방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 데이터는 30만 건으로 꽤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B등급이에요. 왜냐하면 균질하지가 않고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데이터를 A등급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데이터 치료제를 사용하세요.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A등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평가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 다시 알게 되었는데, 혹시 미리 존재하는지 봤더니 아직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 영역은 없고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 영역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산업법이 발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옵스, ML옵스, 서비스 그 파이프라인에서 클리어하지 않은 데이터 때문에 서로에게 블레임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의 문제야, 소스 코드의 문제야. 하지만 데이터가 클리어해진다면 리니어하게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도에 합성 데이터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2017년도에 논문을 처음으로 썼고 7차례 기술 이전을 5개 영역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창업하면서 보니까 이미 2017년도에 미국에는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희만의 기술적 엣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고 이미 미국 특허 출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합성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무인샵에서 필요한 그런 제품 재고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메타버스 상에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면 가상 알약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CAD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CAD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폐암 가상세포라든지 아니면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는 겐이나 다른 뉴럴넷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얼굴을 식별해야 되는 문제에서 가상으로 합성되어 있는 헤어스타일을 넣었을 때 인식률이 갑자기 70%대로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굴을 고정하고 수많은 합성 데이터 헤어스타일을 같이 학습했을 때는 다시 90% 이상으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창업 전에 이미 5개 영역에 대해서 7차례 기술 이전을 했던 사례인 거고,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있죠. 메타버스로 꽤 유명한 업체인데요. 저희에게 기술 이전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저희 투자사이자 기술 고객이기도 하십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클리닉 솔루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가상 데이터 생성 그 자체가 2세대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럴 렌더링이라든지 겐 또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양쪽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요. 저희도 여기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후에는 기술적 장벽이 낮아질 것이고 데이터 클리닉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이미징, 데이터 진단에 의거한 정밀 합성 데이터 생성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은 크라우드 소싱 같은 그런 인적 기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능하면 자동화되는 데이터 품질 평가라는 것은 저희는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합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영역을 저희는 차별화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저희가 예전에 기술 이전을 할 적에는 데이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30만 개 있으니까 7천만 원입니다 라고 판매를 했거든요. 양적으로 판매를 한 거죠. 마치 데이터를 무게로 달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철을 1톤에 50만 원 이렇게 팔듯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데이터에는 품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품질 인증서를 붙여서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데이터 거래소가 활발해질 때는 반드시 품질 인증서가 붙은 데이터가 거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가트너 그래프에 해당해요. 2030년이 되면 리얼 데이터도 꾸준히 성장하지만 그 2배 이상의 성장세를 합성 데이터에서 올 것이다 라고 가트너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2017년도부터 생긴 합성 데이터 기업들, 외국인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얼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군중이라든지 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합성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회사들, 예를 들면 세 번째에 있는 AI 리벨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페이스북 메타에 인수가 됐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처음에 있는 데이터젠이라는 회사는 올해 4월에 600억 원 투자를 받았어요. 이것도 굉장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세대 합성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3세대 합성 데이터에 대한 핵심 기술과 개발을 하고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층적으로 독자적으로 동작하고 같이도 동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2세대 합성 데이터의 비즈니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데이터 품질 평가와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까지 저희 비즈니스 영역을 넓힐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POC 레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고객들과 같이 하고 있는 분야가 환경자원, 모빌리티, 메타버스, 패션 분야에 대한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폐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구겨지고 때가 묻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픽스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하고는 커넥티드 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타버스를 위한 그런 과제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바우처 사업 고객들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매출 목표는 스타트업에게는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일단 저희 첫 해에 5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2배씩 성장을 한다면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이거보다 더 큰 성장을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정원 박사와 저 두 사람의 공동 창업자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포스텍 컴퓨터 그래픽스 랩 후배들인 포스텍의 조성현 교수님 그리고 이성길 교수님이 저희 투자자이자 또 기술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11,888일 된 데이터 진심을 향한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출범한 지는 322일밖에 안 됐지만 만약에 저희가 10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한 4,000일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멋진 여정을 잘 끝내고 또 불러주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패블러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